우리나라 정서는 어두운 걸 진짜 싫어합니다. 다크 판타지는 꼴등이에요. 근데 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다크 판타지로 취업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취업이 잘 되는 게임 스타일 순위. 자, 반실사, 실사, 캐주얼, SD 캐주얼, 다크 판타지, 북미 스타일. 어디가 이제 우리 취업이 제일 잘 될까? 1위는 이제 SD 캐주얼. 의외로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즐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팝류, 심즈 이런 류의 이제 게임이 은근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게임이 잘 될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못했단 말이야. 내 집 마련 못해가지고 이 욕망이 심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로 좀 흘러들어가긴 해. 그 다음에 그쵸, 모바일에서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컨텐츠 너무 안락하고 좋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한테 허락된 유일한 도박이 뭐야? 가차야. 사람은 도박 본능이 있거든요. 어디에 이제 운을 어디다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룰렛을 돌리는 이제 그 쾌감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게 다 불법이야. 우린 이제 이거 상자 까기 하잖아. 그지? 약간 그 카드라든지 아니면 슬롯머신류 게임 있잖아요. 여기 프로젝트도 사람들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은근 연봉이 좀 높아요. 왜? 잘 안 올라 그래.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슬롯머신류 게임 쪽으로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캐주얼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실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사. 여기는 이제 우리가 취업 기준이죠, 그쵸? 취업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는 은근히 경력자를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여기다 비비려면은 내가 신입인데 야 4, 5년차 실력이야 나는 이러면 가서 비비시면 돼요. 아셨죠? 안 될 건 없어요. 가서 비비면 됩니다. 천하태평 만내님 눈치가 빠르나 이건. 다크 판타지. 얘는 우리나라 정서는 어두운 걸 진짜 싫어합니다. 현실이 어두워서 그래.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이쁘고 맑고 해피한 걸 좋아해요. 아, 피해 거짓은 당연히 잘 만들었지. 근데 이게 취업이랑 또 다른 얘기잖아, 그지? 취업이랑 다른 얘기여가지고 다크 판타지는 꼴등이에요. 근데 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다크 판타지로 취업했어요. 좀 제대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수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다크 판타지가 진짜 취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크 판타지는 약간 실사 반실사 요쪽으로 묶이잖아요. 여기로 묶여요. 그러면 여기는 경력자를 뽑아요. 옛날에는 신입도 실사랑 다크 판타지랑 신입도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끊겨요. 근데 실사 다크 판타지 신입인데 진짜 잘 그려. 막 5년차 막 4년차 비빌만해. 그럼 뽑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제 한 명 한 명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크 판타지 이거 재밌는 오해 하나. 이거 하나 짚고 가자. 이게 왜 꼴찌냐면은 다크 판타지 하면은 사람들이 소울류 게임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이거 포트폴리오 보내면은 이 기사랑 크리처를 이렇게 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세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거는 다크 소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운명을 다한 이제 프로젝트 안에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 걸도도 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다크 판타지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림체를 이렇게 그려오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취업이 안 됩니다. 여기서 퀄리티가 진짜 높아야 돼요. 일본은 컨셉 아트 퀄리티보다는 이런 소울류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3D 모델링이 중요해요. 진짜 3D적으로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은.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그림으로 이제 픽스해가지고 3D로 던져주면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드 있죠. 느낌들만 잡아주고 3D 모델러가 여기는 항상 레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펙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TA라든지 TD가 엄청 실력이 좋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실 거면은 우리나라 스타일로 얼른 바꾸세요. 다 제대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쁘게 그려야 돼. 조금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캐릭터를 만들고 해도 잘 섞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이 마지막 이거를 좀 잘 맞춰주면은 진짜 쏙 들어가요. 진짜 당연히 잘 그려야 되는 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고민되는 점 중에 요게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약간 실사를 잘 그린단 말이야. 실사를 잘 그리고 약간 다크 판타지 좋아해. 나는 이걸로 진짜 먹고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싶으면은 견뎌야죠. 이게 좀 약간 폭포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견디시면 됩니다. 전 솔직히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내 그림체와 취업이 잘 되는 회사가 다르다면 내가 좀 급하잖아요. 우리 요거잖아. 그러면 캐주얼로 가세요. 캐주얼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1, 2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반실사 내지 내가 실사 느낌의 이제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실사 느낌이라든지 캐주얼 느낌으로 빨리 스위칭이 됩니다. 의외로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캐주얼 그림체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림체 막 서로 다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큰 틀 안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이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사와 반실사는 그 이쁨의 포인트가 취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것도 좀 힘든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캐주얼은 그 이쁨의 포인트, 위쪽 포인트 자체가 잘 포착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반실사, 실사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캐주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좀 약간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첫 회사 갔다고 내가 캐주얼로 갔다고 해서 뭐 평생 캐주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10년 넘었지. 10년 넘는 동안 이제 반실사 하셨다가 캐주얼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캐주얼 하셨다가 반실사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생각한 게 뭐냐면, 뭐 그림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어차피 이제 회사 안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옷 그리고 이제 코스튬을 그리는 거거든요. 옷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실사든 캐주얼이든 내가 단계를 나누는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약간 여러분들도 경력이 쌓이면은 이게 나중에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실사나 실사로 준비를 하셨다가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캐주얼 시장이 좀 약간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뭐 몇 개월이나든지 아니면은 몇 년 정도 이제 반실사로 더 준비하신 다음에 글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야, 전 회사 캐주얼이잖아요. 저희는 캐주얼 출신 원화가를 뽑지 않습니다. 뭐야, 사대부야? 뭐 진골이고 성골이고 뭐 그거 따져요? 아니야, 그 전혀 없어요. 내가 캐주얼 스타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실사야. 실사, 반실사고 다크 판타지야. 그러면 내가 적절한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 넣으시면 돼요. 야, 재밌는데 캐주얼하다가 이 사람 존버하고 있었어 여기. 이거 진짜 잘하는데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반실사랑 실사 하셨던 분들도 내가 조금 뭐 심적 여유, 금전적 여유 없으시면은 캐주얼로 조금 얼굴과 인체 비례만 잘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잠깐 이제 제 학원 그 홍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시잖아요. 캐주얼로 좀 스위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거의 한 3, 4개월이면은 딱딱 완전 바꿔드립니다. 그냥 아예 마인드 자체를 바꿔줄게. 이거 가능하니까 오세요. 아셨죠? 또 이제 국내랑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 차이점. 국내랑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 차이점이 뭐냐면은, 당연히 미국은 북미 시장은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을 한번 봐보세요. 발로란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롤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쪽 이제 게임 취향의 게임들 있잖아요. 콜 오브 듀티라든지 실사 느낌의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 나라가 즐기는 게임 순위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오버워치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 발로란트 스타일 있죠. 스트릿 아트 느낌이 좀 섞여 있는 발로란트 느낌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제가 일본에서 한번 그 컨택이 와가지고 그때 TCG 외주 많이 했을 때였거든요. 약간 퓨전 판타지라든지 그런 판타지 그림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게임잡에다가 좀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쪽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약간 왕도 판타지에 약간 퓨전 스타일 게임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일이 맞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못 갔지. 가고 싶었거든. 못 갔던 게 뭐냐면 JLPT 2급 이상이었어. 1급이 제일 높은 거죠. 1급이 제일 높은 거고 이제 2급 이상이래. 그래서 이거 자기 그림 띄워놓고 일본어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하셔야 된다고. 뭔 소리야. 지금부터 공부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이제 꿀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막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일괄적으로 다 괜찮게 나올 수가 없어. 그치? 제일 괜찮게 나온 게 이제 한 두세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좀 봐줄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별로인 게 좀 있고, 이렇게 좀 채워갖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앞장에는 두 번째로 잘한 거 있지. 두 번째로 잘한 거 배치해.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로 잘한 거. 세 번째로 잘한 거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는 내가 조금 잘한 거 뒤에 바로 이제 내가 좀 자신 없는 거 넣지 말고 어느 정도 잘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잖아요. 못한 거 여기다 넣으세요. 자신 없는 거 약간 뒤쪽으로 보내. 여기 준수한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잘한 거 넣으세요. 사람 심리랑 되게 비슷해. 오, 잘하잖아. 오, 괜찮네. 여기에서 내가 시각적 만족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하거든? 하고 준수하게 나와. 이래. 뒤. 오, 이거 제일 좋은 거.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연차 있는 사람들 다 알아. 연차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배치하면 좋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 좀 우리 학원에서 3N에서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3N에서 한 명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취업들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근데 그 면접 갔을 때 제가 항상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가 평소에 했었던 거 모아서 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때도 내 포트폴리오만 딱 보여주지 말고 아트스테이션에 보면은 스케치 앤 스터디 해가지고 내가 했었던 스케치와 그 다음에 내가 이론 공부했었던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 공부했었던 거, 이런 거 스케치 쭉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한 장 한 장 다 꾸준히 다 올려놓으세요. 폴더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다 봅니다. 항상 사이드 즐길 거리를 같이 올리세요.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평소에 스케치랑 대생 능력이랑 기본기 연습한 거랑 이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앤지 없는 앤지 판단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같이 올리세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면은 전략도 좀 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준비 다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오늘 했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계획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병우쌤의 다락방 28회 많이 도움되셨고, 그 다음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병우쌤의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군바군바.